네, 박근호 이사와 함께하는 종목 파인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15개의 오후장 특징주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앞서 브리핑해드린 네이버 자리하고 있고요. 그 밑에 카카오도 동반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신풍제약과 같은 코로나 관련주도 여전히 관심권에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포착해 주셨을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골라주셨네요. 오늘 장에서 6%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 좀 받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백화점 관련주들이 다 좋죠. 일단 유통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긴 한데 신세계는 다른 어떤 뭐 롯데나 현대 외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사실 뭐 백화점주들을 비롯해서 유통주 이제 뭐 마트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어떤 뭐 주식의 상승세를 이끌 정도로 좋아졌다라고 하기엔 좀 약간 모자란 편이 많았었는데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하반기에는 일단 그것과 관련돼서 상반기는 어떤 그 심리적인 모멘텀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좀 실적적인 모멘텀이 받쳐줄 것이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좀 분석인데요. 일단 신세계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백화점주들의 어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현대백화점이었죠. 현대백화점이 상승률이 한 50% 정도 기록을 했고 롯데 쇼핑이 일단 조금 처지는 둘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만 한 44%, 신세계가 좀 많이 처졌어요. 한 30% 정도 수익률이 좀 나와줬는데 네. 일단 올해 하반기에 그 신세계 백화점만의 어떤 좀 특별한 모멘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이 그 롯데 면세점 쪽에서 그 중국의 이제 따이공 거래를 이제 중단을 했죠. 항상 이제 이제 면세점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강조드리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중국 따이공들한테 수수료로 주는 게 1년에 한 많으면 4조 원까지 됐었거든요. 근데 롯데 면세점은 그 수수료를 끊어내면서 일단은 단기간에 좀 매출은 줄어들더라도 일단 그 수수료를 좀 줄이겠다라는 전략이고 수수료를 이제 그 롯데 쪽에서 못 받으니까 그 따이공들이 이제 신세계나 롯데 쪽으로 좀 많이 왔어요. 아니 신세계나 현대 쪽으로. 그래서 일단 단기간에 매출은 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신세계의 가장 큰 면세점의 어떤 그 백화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면세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인천공항의 그 임차료가 너무 비쌉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를 내고 있냐면 한 달에 한 300억 정도를 내고 있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인천공항을 드나드는 관광객을 한 명당 면세점을 가든 안 가든 10,000원을 받습니다. 책정을. 그래서 한 달에 한 300만 명 정도 입출국을 했을 때 300억 정도를 임차료를 내는데 그거를 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에 좀 조정을 해달라고 일단 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연기가 됐죠. 그래서 하반기에 다운은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다운을 되는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유통주들이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도 어느 정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지금 현재 유통주들이 우리가 보통 카드를 가서 뭐 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에서 혹은 면세점에서 카드를 긁었을 때 총 매출의 한 1.6% 내지는 2.2%까지 수수료를 내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수수료가 적은 게 아니라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영업이익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유통주들도 일단은 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흔히 얘기하는 밸류 체인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 수 있나 할 정도로 기관 쪽, 파란 쪽 기관 수급은 지금 현재 신세계의 주가 흐름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수급 주체고요.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큰 폭의 매도는 다 이제 좀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500억 이슈는 없는 것 같고 기관 쪽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혹은 기관이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됐을 때 외국인들이 받아서 이제 수급이 체인지되는 것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 추세대로 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정고점을 갱신을 했고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롯데쇼핑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앞서서 이제 현대나 롯데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신세계가
하반기 모멘텀으로 어떤 주가 눈높이는 충분히 맞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유통주 대비해서 좀 못 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키높이 맞출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에는 업황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면서 실적도 함께 늘어날 수 있는지 그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열어볼까요? 어떤 종목 골라셨을까요? KG 이니시스. 역시나 이쪽도 스테이블 코인 네. 관련해서 수혜 받아갈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현재 2.7%대 오름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KG 이니시스가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최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KG 이니시스 어떤 회사인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PG사죠. 일단 카드사와 그 상공인들의 어떤 중간을 연결해주는 PG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왜 KG 이니시스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가? 기업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고 이제 주가적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단언 아닌 단어를 하는데 말씀드리는데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입니다. 테더나 서클처럼 굉장히 큰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고 하면은 물론 발행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하는 기업들이 많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쪽이 아마 가장 좀 근사치에 다다를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 한번 나열해 보면 네이버 페이를 갖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페이를 갖고 있는 카카오, 그 다음에 KG 모빌리언스를 갖고 있는 KG 이니시스, 이게 세 개로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네이버 올라가는 거 보면 하정우, AI 이런 것들이 기사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승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럼 KG 이니시스는 스테이블 코인과 어떤 관계가 있고 지금 어떤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G 이니시스 100% 자체 메타핀 컴퍼니라고 있죠. 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업. 이 기업에서 코인을 아마 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KG 모빌리언스가 이제 결제니까 KG 모빌리언스로 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한마디로 이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KG 이니시스가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가장 큰 주가와 어떤 매출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그 회사는 어떤 것으로 돈을 버나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100만 원치 사면 그거 갖고 채권이나 달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를 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험회사들이 돈을 버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회사들은 이제 고객들이 낸 보험 금 갖고 이제 그 돈을 운영을 하죠. 대부분 안정적인 채권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그 돈을 다 전부 그걸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 회사들이 그리고 시장의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살수록 굉장히 기업은 어떤 영업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핀 컴퍼니는 비상장이긴 하니까 근데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 54% 그다음에 KG FNB 상장하려다가 말았죠. 75% 네. 할리스 커피 갖고 있는 쪽이죠. 그다음에 이데일리 67% 이제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시가총액 3천억이 참 안 되는 쪽은 상당히 좀 저평가다. 과거에 굉장히 좀 수익이 좋았을 때는 영업이익이 1,000 단위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약간 영업이익이 하단 쪽으로 좀 내려오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다른 종목군들보다 좀 잠잠하게 조용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시총이나 이런 것들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가장 좀 상승률은 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정말 좀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기관이 너무 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올라왔을 때 거의 다 차익 실현을 한 듯한 느낌이고 외국인들은 매수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왜 팔았는지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을 종목 중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핀테크 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는 회사로, 가능한 회사로 KG 이니시스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종목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공략주로 넘어가 봐야겠죠. 오늘 한 종목 딱 공략한다면 어떤 종목 고르시겠어요? 더존비주온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더존비주온. 지금 새 정부 들어서 키워드가 맞는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AI, 그다음에 소상공인. 네. 이 두 개의 키워드가 이제 더존비주온의 어떤 뭐 기업과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ERP와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ERP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장사 중에 독보적이고,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는 더존비주온이 이제 2020년에 역사적인 고가를 찍었을 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사업을 클라우드 쪽으로 어떤 전환을 하면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더존비주온의 그 90% 정도까지 비용을 보전을 해줬기 때문에 더존비주온이 그때 상당히 좀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일단 가장 최근에 아쉬웠던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그 신한은행과 이제 컨소시엄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인뱅이라고 표현하는 제4인뱅 네 번째 인터넷 은행을 설립을 하려고 하다가 더존비주온이 그냥 자체적으로 좀 내렸습니다. 제주은행의 지금 현재 2대 주주죠. 근데 더존비주온이 왜 제주은행의 2대 주주로 이제 그 유상증자를 그 단독으로 이제 입찰을 해서 받았죠. 570억 정도를. 네. 제주은행이 신한은행 계열인데 더존비주온이 이제 사업 관련돼서 신한은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유지를 하는 차원, 그 다음에 제주은행이 과거에도 인터넷뱅크 관련돼서 좀 트라이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제주은행을 인수라기보다는 이제 주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뭐 원 AI라고 해서 뭐 일단 그 챗 GPT를 붙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매출 채권 팩토링이 가장 좀 이 더존비주온의 영업이익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고 큰 성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출 채권 팩토링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영화 보면 명동 가서 이제 불법은 아니긴 합니다만 좀 굉장히 고리의 어음을 이제 처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고 해서 일단 신한은행이 돈을 대고 더존비주온은 ERP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어떤 재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음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을 해주는 거죠. 더존비주온과 신한은행이 같이 그럼 거기에서 수수료를 이제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 어음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400조 원이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더존비주온은 뭐 10%가 안 되는 부분만 갖고 와도 엄청난 어떤 수수료 이익을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하면 고점에서도 좀 많이 내려왔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조금 기관 쪽 수급이 개선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그 제4 인터넷 은행 얘기가 시장에서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존비주온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뭐 한 박자 좀 늦춰서 하겠다라고 자진해서 이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드리면, 네. 매수 가격 지금 71,000원입니다. 71,000원, 7만 원 사이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한 85,00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조금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59,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00원이 약간 전 고점을 넘는 수준일까요? 전 고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전 고점 넘어가도 저는 그래도 살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은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감이 없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 정부에서 AI 그리고 어떤 그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돼서 더존비주온에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네. 보시고요. 손절가를 좀 약간 러프하게 그 잡은 이유는, 사실 그 떨어졌을 때 손절을 해도 되는 기업이 있고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존비주온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매 가격은 조금 약간 낮게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부 지원 모멘텀 그리고 제4 인터넷 뱅크 관련 기대감, 다시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여부 살펴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